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담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발화라던가 담화, 담화의 맥락, 또 담화의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배울 건데, 이 수능 특강에서는 적용학습이 총 5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지금 일주일에 수업을 1시간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2문제 혹은 3문제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1번 여러분들 보고 있죠? 24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200 옆에 적을게요. 페이지는 243페이지고요. 자, 담화 1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기가 나와 있어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담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담화는 화자, 청자, 발화, 맥락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담화를 해석할 때는 담화를 이루어지는 맥락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맥락이 뭐예요, 여러분? 맥락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화자가 말을 하고 청자가 듣는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 혹은 사회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맥락에 따라서 발화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언어적 메시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 자체는 30%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 즉 몸짓, 억양,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환경, 아니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나 사회문화적 맥락이 70%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담화가 있어요. 담화가 이렇게 큰 맥락 안에 있으면, 자, 맥락도 있겠죠. 맥락도 있고 그 안에 구성 요소는 화자, 글로 쓰면 필자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발화, 즉 언어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이어서 청자, 옆에 화자 있으니까 청자로 쓸게요. 청자, 즉 글로 쓰면 독자가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담화의 주체예요. 말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담화의 주체로 발화를 생산하고요.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청자 역시 적극적으로 들어줘야겠죠. 담화의 주체입니다. 발화, 화자가 말하는 발화를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발화는 뭐냐? 언어로 표현된 내용, 언어로 표현된 메시지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맥락, 여기 있는 맥락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나 환경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거 이거 헷갈려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발화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현되는 문장들을 뜻하고요. 담화는 이렇게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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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이렇게 연속체예요. 그래서 발화들이 모여서 이야기, 의사소통 단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개념에서 배울 거지만 간단하게 읊어주면 발화의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발화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보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지금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언을 하기도 하고, 얘들아 제발 과제 좀 내주겠니 요청하기도 하고, 누구야 오늘 과제 했어? 라고 물으면 질문도 되고요. 여러분 이번 주는 선생님이랑 하고 다음 주에는 김진주 선생님이랑 하세요 라고 하는 제안도 될 수 있고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 명령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뒷문제 풀어줄게 라고 하면 약속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야 너 시끄러 라는 것도 되고, 혹은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어때요? 초보 운전이니 알아서 피해가라는 뒤에 메시지를 붙일 수도 있고요.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해. 축하의 의미도 있고, 상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협박도 있을 수 있고요.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한다? 라는 협박도 될 수 있고, 와, 너 멋져, 천재야 라고 하는 칭찬도 있을 수 있고, 너는 애가 왜 그러니? 라는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니 자전거나 아니면 킥보드를 타지 마세요 라는 금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발화의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면 여기 지금 1번 문제의 보기 내용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이다 라는 거예요. 왜 적절하지 않은지 볼게요. 자, 5번의 담화를 볼게요. A가 내립시다 라고 하니까 B가 저도 내릴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분석 어떻게 되어 있어요? A가 버스에서 함께 내리자 내립시다. 저도 내릴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저도. 그러니까 얘가 내릴 줄 몰랐던 상황이죠. B는. 그러면 이것은 성유형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야 비켜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내려야 되니까 비켜라 라는 요청의 의미를 지금 예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4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산지 15년이 훌쩍 넘었죠. 지금 17년 만으로 여러분들 17년, 18년 이렇게 살았는데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여기 자리 있어요? 네,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지금 이미 와 있는 사람이 있어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 빈자리예요. 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그런데 당신 몇 살이야? 그러는 당신은 몇 살이야? 라고 하면 당신은 서로 싸울 때 당신은 몇 살이야? 당신은 뭐 했는데? 라는 식의 상대편을 낮잡아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당신이 당자가 신자가 몸신자거든요. 나의 몸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호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3번 볼게요. 우리 어린이는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너와 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누구누구는 뭐 했구나, 우리 누구누구는 뭐 했구나, 우리 친구는 뭐 했구나 이런 식의 친밀함을 나타낼 때도 우리를 쓴다. 왜? 소아과라는 병원 자체를 아이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친밀한 의도로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4번 볼게요. 4번. 너 피아노 칠 수 있어? 원래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덥다. 거기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어? 라는 거는 요청이에요. 요청. 진짜 너 열어줄 수 있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무 덥다. 자기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담화나 화작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 생각은 엄청나게 다양해요. 다양하고 표현하는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예쁘게 하는 방법, 완곡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내년에 대학생 돼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잘 활용하여 내 생각을 정확하게 예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접속 표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접속 표현.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주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주는 표현이다. 접속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야기 중에는 담화 표지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접속 표현이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접속 표현의
앞에 위치하는 문장에 대한 화자의 숨겨진 인식, 즉 화자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 화면이 흐리지? 잠깐 닦을게요. 자, 그래서 문장 지금 기역에서 리을까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수연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인데 수연이 요리가 맛있다 맛없다 표현을 접속 표현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니은과 리을의 함축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고 있는데 왜 틀렸는지 우리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기역에는 규모가 작아도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가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그래서 수연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작은 호텔이 있어. 근데 요리가 맛있대.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규모가 작지만 이 요리사의 요리 실력은 정말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작은 호텔의 요리사인데 그러나 수연이의 요리가 정말 맛있대요. 생각지도 못하게 반전의 표현이 쓰였죠. 생각지도 못하게 맛있대. 그럼 이거 뭐예요? 작은 호텔이라서 좀 별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호텔이라서 요리사의 솜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요. D급 볼게요. 작은 호텔의 요리사인데 그래서 수연이 요리는 맛이 없대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얘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라서 역시나 맛이 없구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따라서 라는 내용과 동일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4번 볼게요. 리을을 봐야겠네. 작은 호텔의 요리사래요. 그러나 수연이의 요리는 정말 맛없다. 그러나가 또 쓰였어. 생각 외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이고, 작은 호텔의 요리사라서 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이 없대요. 어때요, 여러분? 내용이 같아요? 다르죠? 니은은 작은 호텔이라서 요리사의 솜씨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있었던 경우고, 리을은 규모가 작아도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이 없어 버린 거야. 그래서 함축되어 있던 화자의 인식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말은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마지막 5번 볼게요. 니은과 리을에는 수연이가 만든 요리의 맛이 뜻밖이다라는 화자의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앞문장이 생각 외에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오늘 마지막 3번을 하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3번은요, 여러분들 지시 표현이에요. 지시 표현.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기능을 할 때 지시 표현은 국어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호칭어.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지칭어. 사물, 사람, 장소를 가리킬 때 쓸 수도 있고 지시대명사를 쓸 수도 있고 명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그저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시 표현이 뭐예요? 지시 표현. 지시 표현. 쉽게 말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이그저는 특정한 의미 이거 자체는 가지지 않아요. 근데 뭐 앞에 문장을 통해서 의미가 다양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구체적인 맥락이 있어야 지시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지시 표현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지시 대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품사는 다 사용할 수 있죠. 가리키는 거를. 지시 관형사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지시 부사가 사용될 수도 있고,
지시 동사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지시 형용사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같은 거 쓰면 되고 관형사는 이, 그, 저. 부사는 이리, 그리, 저리. 동사는요? 여러분도 품사 잘 할 수 있죠? 이리 하다, 그리 하다, 저리 하다. 형용사는 똑같이 이리 하다, 그리 하다, 저리 하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 나온 김에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시 표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크게 담화 표현 안에 지시 표현이 들어가요. 지시 표현. 방금 이야기했던 거. 두 번째는 대용 표현. 앞에 같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의 경제성이라고 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담화,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자기소개서나 글 쓰는 작업을 할 때도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풍부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좀 미숙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세 번째는 접속 표현. 접속 표현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발화나 발화, 발화와 발화, 담화와 담화를 이어주는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이 담화 표현의 종류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 표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은 어딨죠? 아, 여기 있네. 지시대명사는 이것, 저것, 그것이 있으며 이들은 니은으로도 활용이 된다. 지칭어로도 활용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예문을 들어볼까요? 이것은 프린터물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물을 가리키는 지칭어로도 사용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이, 저희, 그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가 어디 아픈가 봐요. 그이가 어디 아픈가 봐요. 라고 할 때 지칭어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딱히 호칭어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죠. 니은으로는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 같은 것들은 지칭어로는 사용이 돼요. 여기는 지금 하기 시습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하기 시습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 저기요, 아 저기 이렇게 얘기할 때 호칭어로도 사용합니다. 호칭어로도. 자, 3번 볼게요. 이쪽, 저쪽, 그쪽. 이쪽, 저쪽, 그쪽은 디귿으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지시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지시대명사로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지금 설명도 틀렸다라는 거. 마지막 5번 선택지 볼게요. 이쪽, 저쪽, 여기, 저기. 뭐예요? 아, 이쪽, 저쪽, 여기, 저기. 뭐야, 얘들아? 명사로 사용되지. 명사로 사용되는데, 아, 이쪽, 저쪽 오세요. 아, 저기, 여기 오세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기억으로 사용된다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3번 문제까지 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4번 문제랑 5번 문제, 담화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고3 생활을 해봤고 여러 가지 시험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체력이 지치면 정신도 함께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원한 곳에서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착해요. 순수하고 착해요. 근데 이 표현 방법이 아직 서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한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오해를 풀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방법들을 배우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20살 때는 서툴렀어요. 그리고 말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왜?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도 있었고, 정확한 표현 방법이나 어떠한 어휘를 사용해야 될지가 낯설기 때문에 짧게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는 너가 이러이러해서 당황스러워. 나는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낯설기 때문에 짜증나 이걸로 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알 수도 없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저는 국어과고 남들보다 말이나 표현을 잘하는 편이었는데도 그렇게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기 위한 스킬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잘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어나 여러분들 수능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향도 함께 나침반이 되어서 제시를 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